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국회 축구처럼.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남형 그린산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 수소 특화단지 조성, 소형 모듈 원자료 연구개발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 연구개발과 원전 해체 기술이 지역 원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SMR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저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미 계속하고 있던 SMR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가량이나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입니다.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 예산안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집권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하면서 사업별 증액 혹은 감액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줄이고 야당이 주장해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 예산안을 수정을 했는데요. 문인철 평론가님,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죠.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제1당이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도 6개월이 지났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 인정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77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국정청사진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과 실천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예산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고 또 새로운 정부 예산은 막 줄여버리고 한 것도 상임위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얘기를 해서 결론이 나야 될 사안인데요.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정말 새로운 정부의 예산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정이나 이렇게 법을 하는 데서 방해만 하고 있을 것인지, 과연 이게 국가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민주당에서 좀 큰 마음으로 제1당 아닙니까? 본인들도 국정 운영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협조해주는 그런 자세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지금은 안하무인이에요.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아나모이는 이제 문인철 평론가 개인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 하실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행정부가 원하는 거 입법부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에 무슨 원하는 걸 해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민생 관련된 여러 현안들,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임신부 지원 문제라든지 보육 정책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정말 입법부에서 볼 때 국민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물론 좋은 정책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도움을 주고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가지 않았을 때 제동을 거는 역할도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과정에서 서로 협치하고 그다음에 상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입법부가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산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로서 입법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부에 대해서 일하는 면에서 행정부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강압적인 자세로 행정부가 나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문제 중에 지금 주택, 부동산 관련 예산의 대치가 심하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임대주택이 우선이다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부,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내 집 마련부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내 집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당의 그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갖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보수화된다라는 게 이 민주당의 시각이기 때문에 예. 임대주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뭔가 이런 그 내후년에 총선 전략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